제가 지금 자포자기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를 꺼낼 텐데요. 제 지난 경험상 학생들의 자포자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요. 아이들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주변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그 첫 번째였었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주변 현실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이 목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간 학생들을 접한 결과, 학생들이 목표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제가 주제인 만큼 대입이라는 목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이라는 목표를 두고 봤을 때 가장 어찌 보면 긍정적이고 어른들이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난 이 대학을 가고 싶어, 이 학과를 가고 싶어 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학업이나 자기 발전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많진 않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신 성적이 극상위권인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극상위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정작 좀 피해야 될 모습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모습인데요. 이 두세 번째 모습이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누구나 목표는 있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목표는 있는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목표를 바라보고 나서 그냥 바라만 보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아요. 되면 좋겠다. 내가 이 학과를 갔으면 좋겠네,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 학생들하고 좀 다른데요. 목표가 본인보다 높아요. 본인보다 높은 목표가 있는데, 너무 이 목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목표를 이렇게 낮추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 많이 하는 변명이 무슨 변명이냐면요. 선생님, 나는 가고 싶은 학과가 있고 진로가 있는데 대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학과가 꼭 중요해요. 어느 대학 가면 어떻겠어요? 학과만 같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학생이 은근 많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케이스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라는 이 말 중에 본인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학과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이 학과는요, 진로와 연결시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학과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경험해 오면서,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적성을 알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배웠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자꾸 진로 하다 보면은 약간 여기서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자, 진로, 직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는 약 한 14,000개가량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진로는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매스컴에서 언급되는 직업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자, 아이들은 진로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학과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학을 왜 가는 걸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대학을 가는 걸까요? 많은 학부모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대학을 가는 목적을 자꾸 취업 쪽이랑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대학의 학과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프랑스 학과, 불어불문학과 예로 있다고 쳐요. 자, 불어불문학과를 가면 뭐 하죠? 그 불어불문학과가 취업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수심이 정시 상담을 하면서 프랑스어학과, 또 불어불문학과, 아니면 도고동문학과를 추천해 줬을 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거기 나와서 뭐해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학이 꼭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존재 목적,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취업이 아니라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가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공부를 하는 뭐 기본 소양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라고 친다면, 대학에서 해야 되는 공부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본인이 재능이 있는 분야, 본인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의 학과가 진로랑 결정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1대1로 매치가 돼서 학과가 결정이 되면 진로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뭐 보건계열 같은 학과들이 있겠죠. 뭐 간호학과가 된다든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아니면 임상병리나 방사선, 이쪽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는 순간 직업의 선택폭이 상당 부분 제한되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그런 학과들이에요. 또 뭐 세무나 회계 같은 학과가 있을 것이고요. 뭐 경찰행정 뭐 이런 학과도 학과와 진로가 거의 1대1로 매치가 되는 그런 학과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런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언급한 프랑스어학과, 도고동문학과, 그과는요, 자, 프랑스어학과나 도고동문학과를 언급했을 때요, 부모님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은 뭐냐면요, 자꾸 통번역을 생각하세요. 선생님, 통번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 왜 제2외국어학과를 갔을 때 꼭 직업을 통번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대학은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명칭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복수전공 또는 다중전공이라는 명칭 이름 하에 전공을 두 개까지 두 개, 세 개 하는 학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전공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한 대학교들이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불어불문학과를 진학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불어불문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진학을 하느냐? 외국어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이에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요,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외국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게 좋고, 또 남들보다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재능도 있고요. 자, 전 그런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자, 이 학생이 프랑스어과에 진학을 해서, 불어분어과에 진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본인의 진로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때 뭐 인턴 생활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선배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아, 나는 그냥 일반 회사원 쪽으로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난 그게 나한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경영 또는 경제학과하고 불어불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한 이후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프랑스어 능력이 되겠죠. 졸업한 이후에 예를 들자면 뭐 프랑스하고 한국의 지사를 들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어불만학과를 진학을 했다라고 해서 꼭 통번역과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학과는 바로 진로와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에 대한 아이들의 자세, 좀 바람직하지 않았던,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를 바라만 보고 있다든가, 세 번째, 아니면 본인이 난 대학이 중요하지 않아, 학과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 목표를 적당히 자기 수준 눈높이에 맞게 낮추는, 이런 일들이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보다는 학과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네이버에서 뭐 대학 어디가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나오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뭐 학과를 검색하게 되면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들을 쫙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갑자기 띄워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동안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라고 말했던 학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간호학과였었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선생님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간호사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맞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보다 아이들이 학과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외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심리학과가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심리학과면 다 좋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요. 저는 중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심리학과를 검색을 했더니 뭐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요. 다 4년제 학교들입니다.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권에는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위권 대학교들 위주로 심리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희소성이 있는 관계로 그 커트라인이 낮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에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적당히 낮춰서 학과가 심리학과가 중요하니까 저는 뭐 그냥 지방에 있는 심리학과라도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영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 심리학과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보이는 이름 들어본 학교는 좀 가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볼까요? 그럼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아이들이 어느 학교들을 선호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우석대학교, 네, 우석대학교 선택하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산업심리는 아이들이 좀 그닥 좋아하진 않았었고요. 네, 경일대학교 어디 처음 들어보셨어요? 볼게요. 경일대학교.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경산에 있네요. 선생님, 저는요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꼭 심리학과 갈 거예요.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심리학과 갈 거가 아니라 그냥 지방에 있는 심리학과라도 상관없어요 라고 선택해서 경일대학교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볼까요? 여기 경일대학교네요. 그 옆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있고요. 경산이 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니까 산이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자, 아마 여기가 학교 정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참 인터넷 좋아졌어요. 맞네요. 경일대학교 학교 정문.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학교 앞에 뭐가 있죠? 당구장 있고요. PC방 있네요. 이 PC방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 이게 다네요. 경일대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4년을 여기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더 볼까요? 다들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네요. 예. 이번에 한번 꽃동네 대학교. 제가 지금 선택하는 학교는요.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저는 학과가 중요해요. 대학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학교들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꽃동네 대학교. 여긴 정말 한숨 나오는데요. 이게 다인가요?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가 정문 같아요. 여기가 정문. 보죠. 어라? 헐. 이 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인지 후문인지 모르겠어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갔더니 계속 올라가니까 학교 보이고, 네, 양쪽에 건물이 있고요. 이게 다인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게 다 같아요. 학교 사이즈가 굉장히 작네요. 운동장, 건물 3개. 방금 보여드린 화면은요, 좀 조심스러운 게 언급했던 특정 대학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화면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대학보다 학과가 중요해. 물론 학과가 중요하죠. 근데 그 학생들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그 결과가 밝지만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대하는 학생들의 세 가지 모습 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모습 학생들이 있죠. 목표를 바라만 보는 학생들, 그리고 목표를 적당히 낮추는 학생들, 요 두 부류의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 한 발자국 좀 더 앞으로 다가서자. 자기 합리의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밝지만은 않다. 라는 얘기를 복합적으로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하고 싶은데 이미 내 내신 성적은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뭐 한 발자국 나서가 아까도 봤듯이 한 발자국 나서려고 해봐야 뭐 두 학기 아무리 잘해도 성적 안 나올 것 같고 이미 뭐 나의 대입은 끝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 뒤에 얘기는 어찌 보면 좀 희망찬 이야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